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테슬라 판매량이 정말 미쳤습니다. 2025년 9월 판매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화야? 어떻게 테슬라 모델 Y 하나 가지고 8,000대를 넘게 팔았어? 요즘 전기차 캐즘이라며 잘 안 팔린다며 할인도 없이 프로모션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하나만 가지고도 8,000대를 넘게 팔았는지,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테슬라 모델 Y에 열광하는지 오늘은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테슬라도 한 대 가지고 있고 아이오닉 6도 한 대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차량을 몇 년 동안 운행해 본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 리스트예요. 카이다라고 하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인데 여기 보면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9,000대를 넘게 팔았죠. 테슬라가 2등인 벤츠보다 2,000대를 더 팔면서 1등으로 올라섰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총 9,000대의 판매량 중에서 8,300대 정도가 테슬라 모델 Y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RWD의 판매량이 7,300대, 그리고 롱레인지 버전이 한 1,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테슬라 모델 Y, 그 중에서도 RWD, 이 기본 모델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 저는 여기에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차량의 형태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대체로 그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짐을 싣을 수 있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자동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매량 부동의 원탑이 뭐죠? 중형 SUV인 소렌토입니다. 소렌토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판매된 양이 7만 대가 넘었어요. 매달 판매량이 8,000대, 9,000대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연말까지 모두 판매된 양을 합하면 한 9만 대 정도가 팔린다라는 얘긴 거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카니발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면서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것들은 자동차의 크기, 그리고 우리가 패밀리카로 이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야 당연히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차는 세단이지, 승차감 좋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랜저나 소나타, 아반떼 이런 차량들이 정말 많이 팔렸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SUV 중에서도 한 중형 정도, 요 정도 되는 차가 정말 많이 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Y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중형 SUV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모델 Y를 한번 타보면 전기차의 특징 때문인지 쿠페형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공간이 꽤 크다는 걸 확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중형 SUV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실제로 전장 제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정도 차량들보다 좀 작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전기차의 특징인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뽑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면은 훨씬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장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테슬라 모델 Y RWD의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5,299만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에 딱 맞춰서 출시를 한 거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했을 때 한 200만원을 좀 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은 한 5천만원에서 5,100만원 요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중형 SUV를 구매한다 라고 생각할 때 적당한 가격선이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가격대가 대략 한 4천만원대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인기가 정말 많다 보니까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죠. 실제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중간급 트림인 노블레스의 시작 가격은 한 4,5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선택 옵션들을 한 3, 4가지 정도 추가하게 되면 실제 구입 가격은 대략 한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면 내연기관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다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비교하더라도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형 SUV 정도 크기에 5천만원 정도로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엔진오일 갈아줘야 되지, 아니면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줘야 되지,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전기차를 모는 게 유지비적인 측면이나 나의 귀찮음이나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실제로 저도 아이오닉 6나 테슬라 모델 3를 타면서 제가 기껏 해봐야 갈았던 게 에어컨 필터랑 와이퍼 정도밖에 없어요. 전기차를 끌면서 주유소 안 가고 엔진오일 안 갈아줘도 되고 요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은 저는 전기차를 모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몰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사실 더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죠. 저만 하더라도 2021년식 모델 3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전력 모드를 추가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운드 이퀄라이저가 프리셋이 없어가지고 오케스트라나 클래식 같은 거를 듣고 싶을 때는 이런 설정, 그리고 케이팝이나 팝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이런 설정, 이렇게 좀 나눠놓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런 기능들을 새롭게 추가시켜 줬습니다. 이 밖에도 잡다한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다 보니까 내가 자동차를 끄는 게 아니라 뭔가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연식이 계속해서 오래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서 새로운 자동차의 느낌들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행보조. 사실 이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FSD가 활성화된 미국이라면 당연히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FSD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기능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이오닉 6에서 HDA2를 경험하고 있고 오토파일럿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도로 사정에 최적화되지 않아서 좀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토파일럿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로 중앙 유지 성능, 그리고 실시간 주변 상황 인식, 혼잡한 도로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워낙 깔끔하고 운전자에게 신뢰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만간 FSD가 한국에서도 실행이 된다면 당연히 제가 말했던 4가지의 장점 중에서 이 FSD가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FSD V12를 탔을 때만 하더라도 주차장에서 FSD만 딱 활성화시키면 목적지까지 가서 주차도 알아서 해주는데 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V14를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 몇 개를 찾아봤는데 미쳤어.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FSD가 추가가 된다면 압도적으로 테슬라의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리 테슬라 모델 Y RWD가 LFP 배터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충전으로 400km 정도는 충분히 주행할 수 있고 겨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한 300km는 좀 넘게 주행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싱글 모터기는 하지만 출력이 300마력이 넘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6초 정도밖에 안 걸리죠. 이런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통풍 시트부터 해서 뭐 각종 편의사양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니까 흔쾌히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테슬라 모델 Y RWD를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번에 비아디에서 신라이언 7을 출시하고 나서 첫 달 판매량이 어떻게 됐죠? 무려 800대를 팔았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자체적으로 18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4,300만 원. 테슬라 모델 Y RWD나 신라이언 7 이런 중형 전기 SUV들이 국내에서 정말 잘 팔리는 데에는 이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 중에서 중형 전기 SUV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전기 SUV는 약간 극단적이에요. 뭐 준대형이거나 소형이거나, 그래봤자 최근에 나온 EV5가 준중형 전기 SUV 정도가 됐죠. 이게 약간 왜 안 만드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진짜 잘 팔리는데 야 굳이 전기 SUV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판매량을 양분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안 만드는 건지, 왜 이걸 굳이 생산을 안 하는 건지, 출시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희망의 회로를 돌려서 과연 국산 중형 전기 SUV가 출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아를 봐야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소형, 준중형, 준대형 SUV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기아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EV3 롱레인지 트림은 세제 혜택 기준으로 봤을 때 4,800만 원 정도가 되고 EV5 롱레인지 어스 트림은 5,2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한 430만 원 정도가 나요. 그리고 EV9 롱레인지 어스 트림은 7,300만 원입니다.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어딘가쯤에 EV7 정도로 중형 SUV가 포지셔닝이 될 텐데 정말 가격 책정을 잘하면 테슬라 모델 Y RWD처럼 한 7,000대 8,000대 정도 팔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EV7 정도 되는 중형 전기 SUV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포지셔닝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스포티지하고 소렌토의 가격 차이를 보면은 대략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요. 그렇게 봤을 때 EV7 어스트림 정도의 롱레인지 정도 되는 가격이면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가 돼요.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이거 혹시 여기에도 뭐 이 라이트 트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100% 만들 수 있게 만들면 이 EV7의 중형 전기 SUV 그리고 여기에 어스트림 정도 되는 차량의 가격은 5,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스트림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옵션을 안 넣지 않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드라이브 와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어라운드 뷰라든지 한 3, 4개 정도의 옵션을 더하고 나면은 이 SUV 가격이 한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입하는 가격은 대략 한 5,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5,500만 원에 기아 중형 전기 SUV를 살 수 있다.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한 중형급 정도 되는 크기의 SUV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가격대는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를 희망하는데 지금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이 가격대를 맞추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만약에 EV7 정도 되는 이 중형 전기 SUV가 테슬라 모델 Y RWD를 저격하겠다라고 해서 5천만 원 초반에 맞춰서 내게 되면은 이전에 내놨던 준중형 전기 SUV의 판매를 포기해야 돼요. 누가 한 2, 300만 원 아끼자고 준중형 SUV를 사겠어요? 당연히 중형 전기 SUV를 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산 자동차 시장에서 이 중형 전기 SUV 시장이 전부 수입 자동차 브랜드에게 내주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오닉 6 풀옵션을 할인 1도 없이 산 사람으로서 심지어 지금까지 꽤나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다음 전기차도 현대기아를 고르게 하려면 지금 가격 정책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가성비 좋게 요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RWD가 왜 이렇게 국내에서 잘 팔리는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될 예정인 중형 전기 SUV는 어떤 근황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